유럽을 대표하는 한 권위자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었습니다. 한국은 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단정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날 단 하나의 장면이 그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했었지만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는데요. 그는 끝까지 부정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까요. 한 번 무너졌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선택이 마지막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무너진 건 결과가 아니라 유럽의 자존심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브뤼셀의 봄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에서 두 블록 떨어진 컨퍼런스 홀. 그날도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방산기술자문회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와 군 관계자 수십 명이 모이는 회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번 이름이 오르내리면 그게 곧 업계의 기준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단상 맨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에릭 하르트만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군 출신,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35년을 보낸 인물이었는데요. 유럽 방산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논문 인용수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 개량 연구, 유럽형 중거리 요격 체계 설계, 그리고 나토 방공망 통합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 그가 서명한 보고서는 곧바로 각국 국방부로 올라갔고, 그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술은 예산심의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중동 지역 방공 체계 현황 검토였는데요. 여러 나라의 시스템 성능 비교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끝쪽에 한국 항목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한국의 천공 시스템 도입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와의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궁이요? 그는 잠시 자료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는데요. 회의실 특유의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주변 몇 명이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챘어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게 흥미롭긴 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기술 스펙은 숫자로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요. 실전 환경에서 복합 위협을 동시에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르죠. 우리는 그걸 30년 전에 배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르트만은 계속했습니다. 구매 국가들이 선택을 잘해야 할 겁니다. 가격이 싸다고 방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다시 자료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발언은 30초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록에는 기록되지 않을 발언이었지만 업계에서 이런 말은 다르게 퍼졌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오래 남는 방식으로요.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한국방위사업청 파견 연락관 박성원 씨였습니다. 40 초반, 짧은 머리에 군더더기 없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발언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자리에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던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중이었는데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만 더 했어요. 그대로 진행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복도를 걸어 나갔는데요. 그날 브뤼셀 회의에서 하르트만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중동의 어느 사막에서는 천궁 시스템이 처음으로 실전 환경에 배치되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보고서가 올라온 건 회의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중동 현지 연락망을 통해 들어온 짧은 문서였는데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해당 국가 방공망이 소규모 드론 위협에 대응했고 천궁 시스템이 교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르트만은 그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드론 몇 대야 어느 시스템이든 잡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보고서를 파일 폴더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왔는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드론이 아니었어요. 순항미사일 2발이 동시에 날아왔고 천궁이 2발을 모두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전 시간은 12초였는데요. 2번의 발사, 2번의 명중이었습니다. 하르트만은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를 2번 읽었어요.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는데요.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교전 조건이 단순했을 겁니다. 그가 보좌관에게 말했어요. 낮은 고도, 직선 비행, 느린 속도, 변수가 적은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는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전이란 원래 조건이 맞아야 성공하는 법이니까요.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분량이 달랐어요. 첨부 파일까지 포함해서 6페이지였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하르트만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 교전은 달랐습니다. 탄도미사일 1발과 순항미사일 2발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복합 위협이었습니다. 고도와 속도가 제각각이었고 진입 각도도 달랐어요. 천궁은 3발을 모두 요격했습니다. 교전 시간은 17초였는데요. 하르트만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르트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보좌관은 알아챘습니다. 평소의 하르트만이라면 그 자리에서 분석을 쏟아냈을 텐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방위사업청 내부 회의실에 박성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올라온 교전 데이터를 정리하는 중이었는데요. 옆에는 천궁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원 씨가 말했어요. 세 번째 교전 데이터, 나토 측에 공유할 겁니까? 연구원 한 명이 되물었습니다. 지금 공유하면 우리 패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박성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두 연구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박성원 씨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니었어요. 그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브뤼셀에서는 하르트만이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실제로 운용된 방공 시스템들의 교전 데이터를 꺼내놓고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패트리엇, 아이언돔, 다윗의 물매, 각각의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궁의 세 번째 교전 결과를 그 숫자들 사이에 놓아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초기 실전 투입 시스템치고는 수치가 너무 깔끔했는데요. 오차가 없었습니다. 보정이 없었어요. 첫 교전부터 세 번째 교전까지 숫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새로운 시스템은 실전 초기에 반드시 오차가 납니다. 환경 적응이 필요하고 운용 인력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천궁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는 브뤼셀 회의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은 그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3번이었으니까요. 우연히 3번 겹칠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4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날아온 게 아니었는데요.
네 번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분량부터 달랐는데요. 14페이지였습니다. 현지 군 작전사령부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어요. 첨부된 영상 파일도 3개였는데요. 하르트만은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날 밤 중동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였습니다. 탄도미사일 2발과 순항미사일 3발, 그리고 대형 드론 6기가 동시에 날아왔는데요. 방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북쪽에서 2, 서쪽에서 3, 낮은 고도로 지면에 붙어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교전 시간은 24초였는데요. 천궁은 11개 위협 중 11개를 막았습니다. 하르트만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11개 중 11개, 100%였는데요. 그것도 복합 위협이었습니다. 동시다발에 고도도 다르고 속도도 달랐어요. 이런 교전 환경은 시뮬레이션에서도 까다로운 수준이었는데요. 실전에서 초기 투입 시스템이 이 결과를 낸다는 건 하르트만의 35년 경험으로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불빛들이 하늘을 가로질렀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그리고 동시에 터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하르트만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는데요. 요격 순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위협을 먼저 처리하고 어떤 걸 나중에 처리했는지가 중요했어요. 우선순위 판단이 시스템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영상을 2번, 3번 돌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선순위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낮은 고도 위협을 처리했는데요. 드론은 마지막이었어요. 교과서 같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4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은 영상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빈 화면이었는데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보좌관을 불렀는데요.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교전 데이터 원본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어요. 보좌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요청하시겠다고요? 하르트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보좌관이 나갔습니다. 하르트만은 혼자 남았는데요. 책상 위에 브리셀 회의 때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시스템,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르다. 가격이 싸다고 반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는 그 메모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현지 군 당국에서 데이터 공유 요청의 답장이 왔는데요. 하르트만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의 내용이 예상과 달랐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 측이 나토 공식 채널에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은 멈췄습니다. 나토 채널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식이었는데요. 그 말은 자신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가 올라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하르트만은 나토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찾았는데요. 올라간 날짜를 봤습니다. 브리셀 회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브리셀 회의 다음 날이면 첫 번째 교전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전이었어요. 그 말은 한국 측이 현지 교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르트만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대했어요. 천궁 시스템의 설계 원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조, 복합 위협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실전 환경 시험 데이터, 수백 페이지였는데요. 그는 처음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페이지였는데요. 이미 이 회사는 복합 동시 위협 환경을 수천 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숫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르트만이 35년간 연구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은 접근이었는데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정교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노크를 했는데요. 하르트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 나토 방공기술 검토 회의 의제를 수정하라고 했는데요. 천궁 시스템 실전 데이터 분석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보좌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교수님, 지난 브뤼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르트만이 짧게 말했습니다. 압니다.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흐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르트만은 몰랐습니다. 데이터를 인정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 결정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토 방공기술검토회의 소집 공문이 나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안건 목록에 천궁 실전 데이터 분석이 올라간 순간 업계가 흔들렸는데요. 하르트만이 직접 안건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그가 브뤼셀에서 했던 발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연구소 소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요. 비공식 채널이었습니다. 하르트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천궁을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는 게 유럽 방산 업계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느냐고요. 하르트만은 짧게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상대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요. 하르트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독일 방산 업체 두 곳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비슷했는데요. 회의 안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천궁 데이터를 나토 공식 석상에서 분석한다는 건 유럽 시스템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비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르트만은 모든 연락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소집 닷새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는데요. 발신자가 달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실이었어요. 회의를 2주 앞당기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유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르트만은 그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앞당기자는 건 빨리 정리하자는 뜻이었는데요. 그게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좌관을 불렀어요. 최근 나토 내부에서 천궁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보좌관이 다음 날 아침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나토 내부 문서 중에 하르트만이 보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중동 현지에서 올라온 비공개 보고서였습니다. 5번째 교전 기록이었어요. 하르트만이 받은 4번째 보고서 이후에 발생한 교전이었는데요. 그는 그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하르트만은 보좌관을 봤습니다. 왜 나한테 안 왔습니까?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배포 리스트에서 하르트만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요. 하르트만은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5번째 교전이었는데요.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탄도미사일 4발이었어요. 동시 발사였는데요. 그중 2발은 기만탄이었고 2발이 실제 탄두였습니다. 기만탄과 실제 탄두를 구분하는 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패트리엇도 이 부분에서 5판을 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천궁은 2발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실제 탄두 2발을 막았어요. 기만탄은 통과시켰습니다. 교전 시간은 15초였는데요. 하르트만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5번의 교전.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그것도 매번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결과가 5번 반복됐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우연을 믿고 싶어도 5번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은 나토 방공기술 자문의 최선임이었습니다. 모든 교전 데이터가 그에게 와야 했어요. 그런데 5번째 보고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닐 수 있었는데요.
그가 천궁 데이터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결정. 그 이후에 보고서 배포에서 빠졌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르트만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실이 아니었어요. 중동 현지 군 연락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하르트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5번째 교전 이후 추가 교전이 있었느냐고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는데요. 6번째가 어제 있었습니다. 하르트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는요? 아직 작성 중입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었는데요. 하르트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5번도 아니었어요. 6번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서는 아직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흐름을 막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하르트만은 이제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방공기술검토회의는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앞당겨진 일정이었는데요. 22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어요. 군 관계자, 방산 전문가, 각국 자문위원들이 테이블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는데요. 공식 회의였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속기록은 남는 자리였어요. 하르트만은 단상 정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왼쪽 끝에 박성원 씨가 있었는데요. 한국 측 공식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박성원 씨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르트만은 짧게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읽었어요. 천궁 II 방공 시스템 중동 실전 운용 데이터 검토. 각국 대표들이 자료를 펼쳤는데요. 하르트만이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전날 밤 12시까지 작업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발언자는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교전 횟수가 적다고 했는데요. 6번의 데이터로 시스템 신뢰성을 논하기엔 표본이 부족하다고요. 하르트만은 그 발언을 들으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발언자는 이탈리아 대표였습니다. 현지 운용 인력의 숙련도가 변수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시스템이 좋아도 운용이 잘못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하르트만은 자료 한 페이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발언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하르트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는데요. 13페이지에는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천궁의 6번 교전 결과 옆에 패트리엇과 아스터 시스템의 초기 실전 투입. 당시 교전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수치였는데요.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패트리엇의 초기 실전 요격률은 82%였습니다. 아스터는 78%였어요. 천궁은 100%였는데요. 6번, 26개 위협, 26개 요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이탈리아 대표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르트만은 계속 말했는데요.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교전의 기만탄 9분 성공 사례는 패트리엇이 이라크전에서 실패한 조건과 동일했어요.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하르트만이 한 페이지를 더 넘겼는데요. 운용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지 운용 인력은 천궁을 처음 다룬 팀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은 6주였어요. 패트리엇 초기 운용 인력의 표준 훈련 기간은 36주입니다. 이번엔 진짜 침묵이었습니다. 36주와 6주였는데요. 그리고 결과는 100%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데이터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하르트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나토 공식 시스템에 업로드돼 있다고 했어요. 박성원 씨가 처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글을 봤는데요. 7번째 교전이 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박성원 씨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현지에서 방금 전송된 데이터였는데요. 탄도미사일 3발, 순항미사일 2발,
동시다발이었습니다. 요격 결과는 5발 중 5발이었어요. 7번, 31개, 위협, 31개의 요격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회의실 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독일어였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르트만은 자신이 3달 전 브뤼셀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반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검토 기간을 둘 것인지였습니다. 하르트만이 손을 들었어요. 채택을 지지합니다. 그 순간이었는데요. 회의실 뒤편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하르트만은 그 뒷모습을 봤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실 연락관이었습니다. 회의 일정을 앞당기자고 연락을 해온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르트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 상황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르트만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는데요. 자료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사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연락관이 나가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연락이 왔습니다. 하르트만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실입니다. 내일 오전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르트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르트만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파일이었는데요. 13년 전 자료였습니다. 그가 나토 방공망 통합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했을 때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유럽 자체 방공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문서였는데요. 그 보고서 덕분에 세계의 유럽 방산 업체가 장기 연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업체들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어요. 모두 지금도 활동 중인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번 회의 안건에 불편해했던 곳들이었는데요. 하르트만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나토 본부 사무총장실, 작은 회의실이었는데요. 테이블 양쪽에 3명씩 앉았습니다. 하르트만 쪽에는 그와 보좌관이었고요. 반대편에는 사무총장 비서실장과 방산협력 담당관,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자리를 떴던 연락관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부드러웠어요. 비서실장이 먼저 말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하르트만의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질도 높았다고요. 그런데 라는 말이 이어졌는데요. 공식 보고서 채택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르트만이 물었어요. 어느 쪽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비서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는데요. 여러 회원국에서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절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식 채택이 너무 빠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요. 하르트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요. 그가 낮게 말했는데요. 어떤 오해입니까? 이번엔 담당관이 나섰어요. 나토가 특정 국가의 방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게 유럽 방산 업계에 줄 신호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하르트만은 자료를 꺼냈어요. 데이터가 틀렸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교전 결과가 조작됐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서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르트만 교수가 35년간 나토를 위해 일해왔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하르트만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35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조직을 위해 일했는데요. 논문을 썼고 보고서를 냈고 회의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듣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료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는데요.
보고서 채택 지지 철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교수님,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하르트만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보좌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35년을 데이터로 일했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직전이었는데요. 연락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결정이 향후 자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하르트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르트만은 걸었는데요. 보좌관이 옆에서 따라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하르트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35년이 한 번의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의도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르트만은 그 제목을 봤습니다. 천궁 도입 검토 국가 목록이었는데요. 나라가 17개였어요. 그리고 그 목록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 있던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나토 동쪽 끝, 러시아와 맞닿은 나라였는데요. 하르트만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패트리엇 추가 도입을 검토해온 나라였어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협상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하르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목록에 있었습니다. 하르트만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보좌관에게 폴란드 방산부 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보좌관이 한 명을 떠올렸어요. 전 폴란드 공군 출신 연락관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하르트만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천궁 도입 검토가 사실이냐고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는데요. 공식 발표 전입니다만 사실입니다. 패트리엇 협상은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르트만은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는데요. 브뤼셀의 오후 하늘이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루마니아가 천궁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도 이름이 나왔는데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천궁 실전 데이터를 공식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하르트만의 모국이었는데요. 그가 35년간 자문을 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소식이 들어온 날 그의 전화가 바빠졌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엔 압박이 아니었어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는 연락이었는데요. 불안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르트만은 한 통 한 통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닷새 뒤였습니다. 나토 공식 채널에 보고서가 올라가는데요. 하르트만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천궁 실전 교전 데이터 종합 분석, 유럽 동급 시스템과의 비교 평가였는데요. 22개 회원국 모두에게 배포됐어요. 그날 오후 보고서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였는데요. 하르트만의 이메일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가 낯설었어요. 이름을 보니 프랑스 방산연구소 소장이었는데요. 이틀 전 압박 전화를 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보고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요. 하르트만은 그 메시지를 한번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 이튿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토 방산기술검토위원회가 천궁 실전 데이터를 공식 채택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주 전에 앞당겨진 회의에서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막지 못했어요. 발표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하르트만의 전화에 문자가 왔는데요. 발신자가 나토 사무총장실 연락관이었습니다. 향후 자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문자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르트만은 웃었습니다. 피식, 짧게였는데요.
처음 브뤼셀 회의에서 천궁을 두고 짧게 웃었던 것과 같은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성원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본부 근처 카페였어요. 하르트만이 도착했을 때 박성원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이 나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제대로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박성원 씨가 먼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르트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는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입장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박성원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교수님은 35년간 데이터로 일하신 분이니까요. 하르트만은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는데요. 브뤼셀 회의 다음 날 나토 채널에 데이터를 올린 게 우연이냐고요. 박성원 씨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르트만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브뤼셀 회의 때 이미 현지 배치가 시작된 거였습니까? 박성원 씨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배치는 회의 이틀 전에 완료됐습니다. 하르트만은 그 말을 들으며 계산을 했어요. 브뤼셀 회의 이틀 전. 그 말은 하르트만이 회의실에서 천궁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이미 그 시스템은 중동 사막 위에서 실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르트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과를 예상했군요. 박성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는데요. 하르트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성원 씨가 글을 봤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박성원 씨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는데요. 그리고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있습니다. 하르트만의 눈이 가늘어졌는데요. 어떤 겁니까? 박성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르트만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르트만이 봉투를 봤어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시면 압니다. 하르트만은 봉투를 들었는데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류였어요.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박성원 씨를 봤는데요. 지금 열어도 됩니까? 박성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르트만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는데요. 첫 페이지 제목을 읽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르트만은 그 제목을 2번 읽었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천궁이 막아낸 건 드론과 미사일만이 아니었는데요. 7번의 교전 과정에서 시스템은 다른 것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체의 비행 패턴, 발사 좌표, 유도 방식, 그리고 신호 특성이었는데요. 교전 데이터가 쌓일수록 시스템은 위협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교전 이후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위협체 중 일부의 유도 신호 특성이 공개된 어떤 나라의 기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국가들의 패턴이 아니었는데요. 그 말은 누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르트만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있었는데요. 천궁의 소프트웨어가 7번의 교전을 거치면서 그 미지의 신호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8번째 교전이 온다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천궁이 그 미지의 신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토의 기존 방공망이 해당 신호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함께 분석되는데요. 결과는 불편했습니다. 나토 방공망의 일부 구간이 그 신호 특성에 대한 대응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 시스템이 막아내는 것을 유럽 시스템은 막지 못할 수 있었는데요. 하르트만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내용은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르트만이 물었는데요. 왜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교수님이 데이터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르트만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겼는데요. 끝까지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토 방공망 취약 구간 분석, 대응 가능 시스템 목록, 그리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었는데요. 숫자 옆에 시스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이었어요. 하르트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는데요. 이걸 나토에 공식 제출할 겁니까? 박성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겁니다. 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르트만이 글을 봤는데요. 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함께 제출하면 다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하르트만이 먼저 눈을 내렸어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 번 더 읽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하르트만이 서류를 내려놓았는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제 제출할 겁니까? 박성원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나토 방공기술검토위원회에 새로운 안건이 올라갔는데요. 발의자는 두 명이었습니다. 에릭 하르트만과 박성원이었어요. 유럽 방산 업계는 그 이름을 보고 조용해졌는데요. 35년의 권위와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건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나토 방공망 보완 방안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서 첫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천궁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브뤼셀 회의에서 피식 웃음 한 번으로 무시당했던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나토의 공식 문서 첫 줄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이 인정받는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주장이 아니었어요. 증명이었는데요.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였어요. 한국은 회의실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위에서 증명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르트만이 브뤼셀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가격이 싸다고 방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가격이 싸도 성능이 최고면 방공이 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사막 위에서 17초 안에 31번으려.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는 이상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